안녕하십니까. 천진명상 제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상에 대해서 대강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분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밝히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이 제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내가 영혼이냐, 영혼이 나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나의 영혼이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가 제일 먼저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의 영혼, 나의 어머니의 영혼, 우리 삼촌의 영혼도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있듯이 어머니의 영혼이 있고, 따라서 나라는 것이 영혼보다 더 깊숙한 것에 있는 겁니다. 영혼은 말하자면 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영혼 밖에는 뇌라는 게 있습니다. 뇌. 나와 영혼이 합쳐져 있고, 원래 이론적으로는 영혼과 나하고 따로 있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나와 나의 영혼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뇌인데 그 나라고 생각하는 뇌 역시 나이기 때문에 영혼과 뇌는 완전히 합쳐져 있습니다. 마치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장갑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5개지만 영혼과 뇌의 접함은 수백억 가지의 손가락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접촉이 심해서 나와 영혼을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실은 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나와 뇌를 구분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뇌 바깥에는 몸이라는 게 있죠. 몸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팔다리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프고 뇌가 그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아픈 거로 느끼지요.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고 나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배가 고픈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깊게 따지면 배고픈 것을 뇌가 아는 것인데, 뇌와 몸이 너무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느끼는 것은 느낀다가 아니라 즉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 밖에는 세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먼 경치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 가서 경치를 보는 것이 색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친지를 직접 마주 앉아서 보는 것과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것은 현저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실세계에서
어떤 경치라든지 물체라든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만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갈매기가 날아가면 화면에서 볼 때는, 텔레비에서 볼 때는 그 텔레비 평면까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는데, 실제 바닷가에서 나가서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이 멀리 날아가서 그 갈매기 있는 데까지 도달합니다. 마치 이것은 레이더가 물체까지 전파를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실제 물체까지 가서 그것을 더듬는다 혹은 접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바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온갖 감정을 느낍니다. 경치 좋은 데 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기분이 좋지요. 또 경치 좋은 데를 산책하면 참 좋습니다. 경치가 나쁘고 쓰레기 더미 같은 데를 우리가 걸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쓰레기 더미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것은 아닌데도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또 우리가 미인을 보게 될 때 왠지 기분이 좋지요. 접촉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다는 걸 느낍니다. 또 돈이라는 걸 눈앞에 봤다고 합시다. 그 돈에 대한 상상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너무 생생하게 보지요. 텔레비에서 볼 때와 실제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걸 보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계속 변화하지요. 세상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따라, 혹은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았는데도 그 앞날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내일이 월급날이라고 하면 오늘 밤부터 월급 탄 그 순간까지를 생각합니다. 또 월급날이 지나가면 그 다음 달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해서 만나는 그날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을 때라 하더라도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그날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서 마음이 가 있죠.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영혼, 뇌, 몸, 세상, 미래로 이렇게 이 모든 현상은 밖으로 향했다. 요점은 밖으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밖을 보게 돼 있습니다. 밖을 다 봤으면 밖 중에 더 밖 같은 미래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도 밖에 있는 우주,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자기의 신분 등은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은
장관이라든지 혹은 명예 있는 배우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오는 부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자기라고 생각하지요. 여기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거와 나의 것이 있다는 걸 1차로 알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고 세상도 몸이 볼 때 몸의 세상, 이 몸은 뇌의 몸, 이 뇌는 영혼의 몸, 이 영혼은 나의 영혼,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만 알고 나를 모르는 채 인생은 살아가는 거지요. 이것은 절대 못 숨기겠습니다. 나의 것만 평생 살다 보면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더군다나 영혼은 영혼의 성질이 있어서 나를 영혼 속으로 몰아넣고 뇌는 뇌의 성질이 있어서 영혼을 뇌로 끌어당깁니다. 몸은 몸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뇌를 끌어당깁니다. 뇌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인데 우리 몸만 하더라도 가렵다거나 배고프다거나 졸리다거나 하여튼 몸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몸 자체가 그렇게 생겼지요. 이거를 우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본능 속에 갇혀서 혹은 쫓아다닙니다. 영혼이라는 것도 뇌의 본능이 있는데 그거를 쫓아갑니다. 우리의 뇌가 몸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실제로 뇌를 지배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아주 괴로워합니다. 사실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의 것인 몸이 아픈 거죠. 그런데도 몸이 아플 때 나와 완전히 일치해서 내가 아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고문, 그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건데 결국은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 나가 아니고 나의 것.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몸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뇌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도달하는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서 영혼한테 속고 영혼은 뇌한테 속고 뇌는 몸한테 속고 저는 언젠가 이 쓰리를 하는 그 현장을 봤어요. 앞에 누군가가 막 밀고 있습니다.
미니까 그 뒤에다가 왜 미느냐고 돌아보는 순간 앞에서 동료가 지갑을 채가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씩 우선 우리가 미래라는 걸 좀 잊고 지내려는 것,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명상을 한다고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거나 혹은 반 정도 뜨거나 눈을 그냥 뜨고 있거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책에 눈은 반만 뜨는 게 좋다고 해서 일부러 반만 뜨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꾸며댄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며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자기의 것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는 순간 그 속에 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을 가라앉힌다고 호흡 연습을 하다 보면 명상 중에 몸이 오히려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멍하게 변하죠. 잠이나 멍한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가만 앉아 있으면 일단 밖에서 볼 때 도인이 앉아 있는 것이나 숙인이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눈을 감고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눈을 뜨고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해서 얻어진 그 모습은 실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잘된 명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인이든 성인이든 평범한 인간이든 명상을 할 때는 자기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거를 자기의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경계에 도달하는 자기의 수준을 경지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경지. 명상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어떤 도인은 그 명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면 그 자체가 명상은 영혼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명상은 완전한 명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완전한 명상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이 아니라 어떤 방향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이 수행이고 옳은 방향이 아니면 그 사람은 뇌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거나 우리 명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걸 모르죠. 그런데 몸은 굉장히 갑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차고 일어나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이 미래로 가고 있는데 뇌와 마찬가지로 몸은 무슨 동작이든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몸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편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도인들 또 유명한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뇌는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를 못하게 하면은 참으로 괴롭지요. 또 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즉 이 모든 환상으로 떠나서 순수한 자기가 되고 싶은데 끊임없이 밖에서 유혹해서 끌려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명상은 다른 말로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잘한다는 것보다 명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이 최고의 명상입니다.